네, 안녕하십니까. 우주 1356의 김상훈입니다. 네. 지금 많은 수십 개의 그 네트워크 비즈니스 회사들이 있죠. 아직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좋아하시고 아직도 네트워크 마케팅만 고집하시나요? 블록체인과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블록체인의 전문가시죠? 블록체인 접하신 지 이제 10년 차.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보신 이제 8년 이상 되신 100% 블록체인 전문가 리암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암킴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기 코로나랑 A형 독감이랑 같이 와가지고, 예. 지난 방송이 좀 늦어졌어요. 늦어진 만큼 알찬 내용으로 더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나쁜 게 아니지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망하기도 하고, 내가 돈을 잘 못 벌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죠. 블록체인으로 정말로 블록체인으로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렇게 비즈니스를 할 때는 전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하죠. 만약에 김상훈님은 어느 정도를 벌면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월로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뭐 월 얼마였으면 좋겠다든 재산이 얼마나 있었으면 좋겠다든 연봉 한 100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연봉 100억이요? 예. 그러면은 막 자산이 막 거의 조 단위로 있겠네요.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월 100억. 월 100억, 연봉 100억. 연봉 100억. 연봉 100억 정도 되면은 아마 자산이 그래도 수천억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예. 돈을 벌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들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있을 텐데, 자, 우리는 얼마를 벌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일단 우리나라의 부자 순위예요. 2021년도에는 이 의학계 분야의 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그 1위를 차지했었고요. 2022년도에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카카오의 김원수 센터장이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10조 이상 되는 자산을 갖고 있죠. 이 정도까지가 되려면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사업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운때도 잘 맞고 정말 크게 사업을 한 사람들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란 정말 쉽지 않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 네트워크 비즈니스 다단계 혹은 뭐 온라인 마케팅, 이런 다가오는 4차 사업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다가가서 부자를 되기를 꿈꾸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표에 보시면 순자산 상위 커트라인 해가지고 상위 10% 정도 되려고 하면 자산이 한 8억 정도 있으시면은 상위 10%, 0.1%가 되시려면은 한 70억 이상 되는 자산을 갖고 계셔야 부자다. 네. 상위 0.1% 안에 드는 부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아래 표를 보시면요, 이 도표는 이 삶의 생애 주기를 총 놓고 봤을 때 적자와 흑자를 나눠 봤으면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는 적자예요. 돈을 벌지도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적자를 계속 적자로 갑니다. 이 적자가 급격하게 심해지는 요 부분은 이제 학령기에 접어들었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중학생 정도 돼버리면은 고등학생으로 가는 이 시기 정도 되면 적자가 최고치를 달성해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적자냐? 28살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하면 대충 한 26 되죠. 28까지는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섰는데, 한 40대 중반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60대가 되면은 다시 적자로 돌아섭니다. 정년퇴임을 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군요.
우리 지금 월드쉐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 흑자 기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주 1356이 그 지향하는 그런 비즈니스는 뭐 사람들을 속이자 이런 게 아니라 완전 판매를 지향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런 완전 판매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이지만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이제 기후 변화가 있고 뭐 코로나가 오고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이렇게 밖에 나가기 무서운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그 온라인 마케팅 네트워크 비즈니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흑자 부분이 이제 줄어드는 이 시기, 40대 중반부터 60대가 되는 이 시기에 사람들은 불안을 느낀단 말이죠. 왜냐면은 이 앞에 펼쳐질 이 적자의 시기를 내가 어떻게 버텨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비즈니스나 뛰어들지만 많이 망하기도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점점 가고 있는 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믿어봤다가 실패를 하곤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코인과 토큰에 대해서 구별은 이제 충분히 되시죠? 네. 지금 강의가 한 10여 편 이상이 지금 제작이 되었을 텐데, 코인과 토큰의 그 구분 관련해서는 4차례 이상 매번 반복되고 있어요. 코인을 갖고서 하는 사업들은 그나마 정상적이고 괜찮아요. 그렇지만 토큰을 갖고 하는 사업은 제가 예전에 낱낱이 밝혔듯이 토큰 하나 발행해서 그냥 상장해서 그 거래되게 만들고 그것들을 유통해가지고 하는 비즈니스는 정말 적게 잡으면은 수백만 원 갖고도 시작할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믿기가 힘들죠. 그렇죠. 우리가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서 코인 비즈니스 안 하고, 코인을 지향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만들지 아니하고 토큰 비즈니스를 하면서 코인 할 거야만 하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네트워크 비즈니스 간에는요,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유지하고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죠. 일반적인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덩치가 커지려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한 사람의 데이터만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위에 있는 추천자들에게 끼치는 영향들,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전산을 구축을 하려고 하면은 인원이 많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수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이 서버에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데이터를 많이 보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진짜 몇 개의 층을 그냥 서버 기계로 가득 채워야 될 정도로 방대한 양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당연히 스타트업인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는 건 스타팅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만약에 스타트업이 아닌데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거는 이미 거기에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상주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 시작하지만 유망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곳을 찾으려고 하면 스타트업에서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을 정말로 하고 있고 스타트업인 곳을 찾아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저는 대시체인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다오, 탈중앙화되어 있는 자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미래의 기업의 모습이 온라인 다단계와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력이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서도 망하지 않고 시대상에서도 어울리고 맞는 얘기고, 그리고 온라인 다단계는 결국에는 지출이 심해지면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게 문을 안 닫으려면은 사업자들한테 적게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회사가 말도 안 되는 영리를 취해야 그게 유지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 1356의 정통 비즈니스를
블록체인을 갖고 해야 된다면 대시체인을 갖고 하는 DKRW 토큰이지만 대시체인이란 메인넷이 있는 DKRW를 갖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의 구조도 해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도예요. 지금 정통적인 사업들은 다 중앙화되어 있죠. 중앙에 어떠한 중앙 서버를 갖던, 중앙에 어떠한 대표가 있던, 이 대표가 없으면 이 모든 구조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네. 이 서버가 없으면 모든 구조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카카오 역시도 화재로 인해서 서버가 유실되었을 네. 때 멈춰버렸죠. 그렇죠. 예. 다행히도 이거를 좀 복제해가지고 사서 하나 더 두긴 했어요. 그래서 몇 시간 뒤에 복구는 했죠. 네. 하지만 이것마저도 못하게 되었다면, 하나 더 만들었는데 요것도 못하게 되었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카카오라는 서비스를 못 쓰게 됐을 겁니다. 카카오 다시 가입하세요, 사은품 드립니다, 이벤트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블록체인에서는요, 누구 하나가 빠져도, 누구 하나가 없어져도, 어떤 정보 하나가 없어져도 이 네트워크 생태계는 유지가 돼요.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죠. 네.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정말 재밌는 게, 일단 그렇게 규칙이 정해지면은 그거는 개발자가 바꾸고 싶어도 함부로 바꾸지도 못해요. 누구에게 수당이 지급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면은, 어떤 조건을 달성하면 수당이 지급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면은, 아무리 우주 1356의 대표님이 혹은 저기 대시체인의 개발자인 제이슨 팝이 그 사람한테는 수당을 적게 주고 싶어, 많이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칙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해도 사실 믿음이 가죠.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블록체인을 표방하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제로 이용해서 수당을 발생시키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은 왜 망했냐? 바로 자기네들 토큰 혹은 코인을 갖고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 예를 들면은 월드쉐어를 우리가 대시코인으로 월드쉐어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대시코인이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물론 가격이 오르게 되면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열심히 다오 활동을 해가지고 대시코인을 많이 얻어서 그것이 가치가 같이 동반 상승해서 높아졌다면 엄청난 대박을 노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 수량의 대부분을 자신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그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데 정말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하기 좀 어렵지만, 전체 수량의 한 51%, 절반 이상만 갖고 있으면은 그 코인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저는 트레이더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대부분의 수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장에서 그 가치가 변동하는 코인을 갖고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대시코인 100개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10,000개, 100,000개가 돼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시코인의 가격이 10분의 1, 100분의 1이 돼버리면은 본전 뽑거나 아니면 본전 뽑는 것보단 좀 더 하거나 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0배의 자산을 불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중 트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블록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는가 하면, 네. 두 번째는 블록체인이지만 회사가 대부분의 자산을 갖고 있어서, 대부분의 코인을 갖고 있어서 시세 변화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의 가치를 보장받지 못했던 것. 그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때까지 온라인 네트워크 비즈니스, 그것도 블록체인으로 하는 것을 선택했음에도 실패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시코인 같은 경우에는 DKRW가 있죠. DKRW라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변화하지 않는 그런 코인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거는
USDT가 있죠. 네네. 그것은 USD 달러와 1대1 패킹될 수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업계나요, IT 업계, 디자인 업계 이런 데에서는 그 외주 용역을 맡겼을 때 어떤 디자인을 해줘 했을 때 그 디자인에 대한 비용,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줘 했을 때 그 프로그램 개발 비용에 대해서 USDT로 지불을 해도 문제 없다 하고 받아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대시체인에 있는 DKRW 역시 1 DKRW는 1원과 투명하게 호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런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담보형, 하나는 알고리즘형. 우리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었던 테라루나에 나왔었던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형이었어요. 이 알고리즘형의 치명적인 단점은 전체가 신뢰가 무너졌을 때에는 이 알고리즘형은 급격하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 생태계가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루나테라 보세요. 가격이 급격하게 하루 만에 그냥 곤두박질 치더니 마이너스 99% 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현물을 담보로 발행되어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되어 있는 이 DKRW는 신뢰를 함을 넘어서서 DKRW로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믿냐 마냐, 회사를 믿냐 마냐, 제이슨 팝이라는 사람을 믿냐 마냐, 아니면은 우주 1356의 김다운 대표님을 믿냐 마냐, 회사의 재무제표 가져와 봐라, 개발사항 가져와 봐라, 뭐 가져와 봐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로 지급이 그냥 확정되어 있죠. 네. 내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은 지급은 확정돼 있어요. 그 지급될 그 화폐 역시도 가치가 확정돼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비즈니스를 왜 그럼 다른 회사들은 잘 안 하냐. 왜 그런가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른 경우들 대비해 가지고 회사가 언제든 돈을 먹고 도망갈 수 있는 여건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대시코인 갖고 했으면은 대시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최대주주 입장에서는요. 네. 그냥 사람들한테 대시코인 다 폭탄 던지기로 떠넘기고 돈을 갖고 도망을 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그걸 문제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현행법은.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먹고 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먹고 튀지도 못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더 복잡하게 비즈니스를 전개해야 되고 우리 얼마나 복잡해요. DKRW로 월드쉐어 같은 거 가입을 하려고 하고 하면 네. 뭐 쇼핑몰을 쓰려고 하면 수수료로 대시코인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예, 얼마나 복잡한 구조예요. 접근성도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그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먹고 튈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일이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은 회사의 마진이 적게 남아요. 그렇게 좀 열심히 일한 사업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가져가더라도 회사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들 수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변동하는 코인 갖고 하면. 네. 그런데 그렇게를 안 하고 이렇게 스테이블 토큰으로 한다. 너무나도 적은 수익을 가져가게 되니 회사들은 제1 목적이 영리 추구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꺼려지는 겁니다. 단지 그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주 1356이 선택한 이 월드쉐어라는 다오는 가장 이상적인 블록체인 다오이고 의사결정 방법도 가장 이상적이죠. 활동을 많이 기여한 부스터를 달성한 사람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회사를 믿냐 마냐를 생각할 필요 없는 진정한 무신뢰를 이룰 수 있는 다오라는 점에서 우리는 기존의 비즈니스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부자 얘기를 해볼까요? 서울에만 17만 명이 살고 있대요. 그리고 그 부자들의 가장 큰 그 재산의 비중,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부자들의 그 기준이고요. 약 10억 이상 있는 40만 명에 대해서 통계를 내면 저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중적인 부자가 아니라 정말 진짜 부자들은요, 왼쪽에 보시는 이 도표가 진짜 부자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자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대중적인 부자들이에요. 대중적인 부자들은 이렇게 부동산 자산을 76% 대부분 갖고 있어요. 나머지 20몇 % 갖고 금융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진정한 부자는 거의 절반이죠. 네. 거의 절반에 이르는 액수를, 자산을 금융에서 돌리고 있어요. 금융자산으로 돌리고 있어요. 현금이 됐던요, 예금이 됐던요, 적금이 됐던요, 주식이던 뭐 채권이던 펀드던 어쨌든 금융활동으로 절반을 사용을 합니다. 부자들의 그 부유층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2020년도 말 거 자료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역시도 많은 부자들이, 진정한 부자들은 금융 쪽에 자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서두에 말씀하셨던 그 김사모님은 월 100억 정도 벌어야 부자가 아닌가. 네, 연봉이라고 그러죠. 아, 연봉. 그럼 연봉 100억 정도 벌어야 부자가 아닌가? 그 정도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위 0.1%여야 돼요. 상위 0.1%의 부자를 노리신다면은 당연히 오른쪽에 대중적인 부자의 포트폴리오로는 될 수가 없겠죠. 그러겠죠. 네. 결국에는 금융자산을 많이 확보하셔야 되고, 우리 여기에 주식이라고 나와 있지만 2020년도에 주식이라고 나와 있지만 2023년인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코인 자산 비중도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 네. 그렇다면은 데이체인 같이 유망한 코인을 많이 확보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DKRW라는 이제 정말로 담보형으로 신뢰가 필요 없는 그런 자산 역시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월드쉐어라던가 우주 1356의 비즈니스를 참여하는 것이 다가오는 시대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매주 수요일 날에는 제가 정말 지난주처럼 피치 못해가지고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버리는 경우가 아니면은 그 강의가 이루어지니까요.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매주 수요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좀 이제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선택할 때 꼭 네. 정말 블록체인인가, 그리고 내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져가지고 무신뢰 회사를 믿지 않아도 내가 활동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가 보장이 되는가를 한 번쯤 꼭 살피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출범하는 회사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좀 보질 못하고 있죠. 예, 예. 예, 제가 여기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블록체인과 일반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리안킴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또 영상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